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오후 1시 4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과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로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는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폭과 그리고 그 속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CME 패치에 의하면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76%, 그리고 50bp 금리 가능성을 약 24%로 아직까지는 연준이 25bp 금리 가능성을 통해서 시장의 효과를 보겠다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추가적인 25bp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에는 50bp,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10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B컷 50bp에 대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파월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보고서, 즉 고용보고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미국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정도와 그리고 그 속도를 결정하는 데이터로서 시장의 집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잘 고려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여파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 업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58,000에서 62,000달러 박스권 상방 저항을 돌파하고 기다리던 회복세를 되찾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문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음 6개월간 본격 급등할 수 있는데, 다음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5천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외부적인 요인으로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에 의하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보유량 채권자 상환 전 물량이 25% 미만으로 감소했다라고 분석하면서 마운트곡스의 시장 심리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앞으로는 더욱더 작아질 수 있음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파월 연설이 있었던 날에는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로 약 2.5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이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22일 이후에 가장 많은 유입으로 8월 들어서 처음으로 일일 자금 유입액이 2억 달러를 넘겼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SEC로부터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피소된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하면서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그럴듯한 주장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을 둘러싼 계약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토레스 판사가 판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크라켄 법률 책임자나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해당 소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은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리플 사건에서의 판결이 크라켄 소송에서도 지지받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는 해당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크라켄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거래가 왜 증권 거래인지에 대한 증명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라켄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등 앞으로 비슷한 사건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있어서 SEC가 어떠한 논리를 펼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크라켄 사건에서 판사가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리플에 대한 항소 제기의 힘을 조금은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항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항소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항소하기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이유가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SEC가 항소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멘트를 했는데요. 그만큼 항소를 하더라도 그리고 안 하더라도 지금 결과 이상의 큰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200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으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베타 단계에 있는 과정으로서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출두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 소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